그 투자를 해도 그 회사의 가치가 나한테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오너도 마찬가지고 또 이 투자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에서 많이 배우고 우리 국가 이상이 많이 높아져서 K-엔트가 됐든 K-팝이 됐든 K-컬처가 됐든 K-푸드가 됐든 K-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 모든 부분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 자본시장만큼은 많이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기업주도 좀 주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져서 제 가치가 평가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고 이 기업이 성장하면 또 돈을 벌면 그걸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지 문제.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동학개미들이 모멘텀 투자에 지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기루를 쫓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해도 나중에 그 기업의 그 성과가 나한테 뭔가 캐피탈 게인이 됐든 배당이 됐든 돌아온다는 어떤 그 믿음이나 확신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정말 눈높이를 좀 낮춰서 배당 주는 그런 업종 내에서 1등 가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축같이 투자하고 이러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제도라든가 기업 지배구조의 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런 법을 고쳐서 주식시장이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감을 줘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 엄청난 돈이 왜 부동산으로 갈까? 그 돈이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캐피탈 게이팅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런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고통이 없이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IMF 겪으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뭔지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이슈가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학개미가 왔는데 이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또 신뢰감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왜 문제가 되는지, 왜 한국 지배구조로 왜 문제가 되는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20년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07, 8년부터 투자하면서 기업에게 이제 주총이 되면은 주주제안을 많이 해봤습니다. 작년만 해도 12개 기업에 주주를 해왔고. 근데 저도 이제 희망을 가지는 게 작년에 이제 연기금의 스티치 코드가 도입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 중심으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이제 우리 투자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대부분 20, 30대, 많으면 4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이해해서 개선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거고 우리 중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법인세 문제라든가 자본소득세 중에서 배당소득세 문제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문제 같은 경우도 원점에서 이렇게 한번 그 정책 위반자들이 또 그다음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 계시지만은 그 우리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없으면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이러면은 중소민에 쓸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민주화법 얘기하면은 그 뭐 감사 사회이사 분리선임이라든가 집중투표제라든가 다중대표 소송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상법 그 382조 3항에 보면은 그 이사의 그 선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 업무를 다해야 된다. 회사라고 하는 게 일반 주주가 있고 지배주주가 있으면 똑같이 n분의 1로 이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고 책임을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평가를 잘못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정말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신성실 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꿔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 회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끔 건강하게 간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상속 증여세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 지배주주가 50% 이상 있으면 65% 이상 그 다음에 거의 그 50% 이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세월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에 한 30% 정도 그렇게 낮춰서 조기에 증여해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이 돌고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05년도까지 우리의 그 대주주 지분 요건이 100억이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10억까지 줄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3억으로 줄어들거든요. 애초에 그 양도세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전면 양도세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양도세 부분을 대주주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기업에 좀 이렇게 중산층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그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민 누구나 다 세월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가 많고 부동산 투자가 많고 심지어는 달러 투자 뭐 이런 뭐 금 투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부동자금이 떠도는 걸 보니까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책에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자금이 우리 기업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캐피탈 게인 그 텍스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좀 문제가 세금 매기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많은 정책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소득층이라도 희망을 주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세금을 매기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둔다든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이거는 좀 깜짝 놀란 건데 이 펀드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 좀 깜짝 놀랐죠.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 그런 금융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부족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공론화돼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얼마 이상인 미만인 사람이 주식 투자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세금을 면제해 주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도 좀 질문 코멘트 잠깐 드려보면 CPPIB라고 캐나다 그 펜션 스킴의 그 아시아 대표하는 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이분을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펀드는 알다시피 전 세계 연금 중에서 지난 12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연평균 12%가 넘어요.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시아 주식에서
한국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수익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뭐 수요식 코드도 도입이 되고 또 지배구조 개선도 하고 그렇게 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순진한 얘기에 자기가 속지 않아서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주주가 배당도 안 하고 또 뗐다 붙였다 하면 대주주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만큼 일반 주주는 거지가 되는데 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해외 투자자들, 해외 연기금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특히 연기금들, 롱텀 인베스트라는 연기금들이 한국에 오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와서 금융위원회를 좀 만나고 싶다. 또 금감원 사람이나 거래소나 또 법무부 상사법무과 쪽에서 한국의 거버넌스 폴러시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해서 롱텀으로 갈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더 실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 어렌지도 많이 해줬고 같이 참여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걸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봐요. 그런데 한국의 기관 투자자 또 국민연금 이런 투자자들이 레귤레이터를 상대로 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폴러시를 갖다가 질문해보고 물어본 거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이루어져야 정부나 또 정책당국자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학자들한테 압력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영욱 회장님께서 상법 382조의 2사의 그 충실 의무와 관련된 것 저는 definitely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바뀔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대주주나 재벌들은 관료와 언론과 공무원과 또 정치권을 동학개미들이 바꿔야 된다. 동학개미가 과연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든 우리 사회 고위 관료가 됐든 아니면 사회 지식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교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증권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좋은 경험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가 편지를 쓰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동학개미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자본시장 형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식 투자가 뭐다,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이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러면 여론이 형성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동학개미들한테 희망을 걸지만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투자 동아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부부들 간에 가족들끼리 주식 투자하는 모임들도 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가 자산 구조가 정말 이제 부동산에 거의 70% 이상이 지금 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 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나갈 방향이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유 회장님이 좀 이렇게 힘써서 해주시면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 지배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장 참여자가 내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당연히 더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미국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기업 지배 구조가 결국은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았고 결정적인 거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후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이렇게 자본시장이 발달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법의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판사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판사들입니다. 법제도예요. 법제도라기보다도 집행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해한 강도는 10년 밖에 징역을 살지 않지만 이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벌을 내리는 이유가 그거죠. 그 노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그 자본을 지키는 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시장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내가 세이프하냐, 내가 안전하냐 그거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그 일신방지 미스테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 3주 전에 일신방지라는 주식이 있어요. 주가가 한 7만 원 정도, 시가총액 한 1,66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주도 안 갖고 있었는데 그 평소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량한 그냥 면방 회사예요. 업황은 지금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근데 보통 한 1, 200 정도 이익이 나고 그 PBR이 0.2몇 뭐 이런 좀 저평가된 뭐 전통적인 가치주죠. 근데 이 회사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2주 전에.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장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광주 공장을 매각을 했어요. 근데 장부가가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각가가 문제가 3,200억인 거예요. 2,400억 이익이 난 거예요. 시총 1,600억짜리가 그냥 하루에. 근데 시간에서 당연히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제 동시효과 때 상한가 전량이 700만 주가 쌓였어요. 근데 상장 주식이 700만 주가 안 돼요. 700만 주가 쌓였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 매도 한 10만 주가 좀 나왔어요. 상태. 판매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일부 팔아야 되거든요. 올라간 거는. 그래서 9만 2천 얼마에 이제 10만 주가 거래가 되고 그 700만 주가 우수수 무너져가지고 장 종료할 때 보니까 플러스 2.2%에 끝났어요. 30% 오르던 주식이 플러스 2.2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추가로 10% 빠져가지고 6만 6천까지 가더라고요. 오늘 보는데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첫째, 지금 수급이 좋아하는 장이다.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투자들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아직은 이제 성장주장이다. 가치주가 안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뭐 존리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박현영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가 현금이 세금 500억 내도 2,700억이 들어오는데 이 현금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뭔가 이게 배당 줄 것도 아니고, 만약 그 금액이면 주가가 7만 원이거든요. 주당 10만 원 배당을 해야 돼요. 그냥 그 금액. 그러면 주가가 엄청 올랐겠죠. 근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상속 뭐 증여세 높고 하니까 주가 오르면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 그러니까 뭐 내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이게 이미 지금도 수령금이 1,300억이에요. 이거 들어오면 수령금이 4,000억이거든요. 시총은 1,600억이고 보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일신천투 뭐 매년 80억 100억 이익나는 자회사 있고, 바디샵 코리아, 그다음에 뭐 지오다노도 돈 잘 벌고 있고, 뭐 신동와인도 잘 아시는 와인 회사잖아요. 회사는 참 괜찮은데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주식이 단지 이제 한 장의 유가증권 종이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존리 대표님이 거듭 강조하시지만 뭐 이게 주식을 우리 한 주만 들고 있어도 사실은 그 회사의 주인이고 동반자고 동업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되려면 모든 이게 상법이 개정이 되고 모든 게 다 정상화돼서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안전하고 그 수익이 내 수익이라고 인식이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니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일신방지 미스테리라고 제가 부르는데 정말 지금도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상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네. 뭐 농부와 농사를 짓는 것은 지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듯이 저 주식 농부도 이제 기업의 어떤 후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뭐 금년에 3월 20일 날 그 코로나가 정말 크게 달할 때 저도 자산이 반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다 또 그 회복이 돼서 그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 우리 사회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이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스페인에 있던 그 유태인들이 네덜란드로 이렇게 쫓겨나면서 네덜란드에서 그 중상무역을 통해서 그 최초의 그 동인 회사가 만들어지고 카이즈라는 최초의 그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져서 네덜란드가 부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등소평도 79년도에 그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갔다 와서 정말 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오늘의 그 미국과 지금 같이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세계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걸 또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주식회사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증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우리 다 국민은행이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 지분이 70%거든요. 우리 국민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10% 미만으로 이렇게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지표인 자본시장 지표가 좋아져도 우리 국민들은 평생 뭐 이렇게 소비자로, 노동자로 아니면 사고팔고 하는 투자자로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팍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각계 다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어서 저희 뭐 그 기회가 되면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